자, 이번 영상은 스마트 아트와 도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런 화면 중에서 안쪽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물론 얘네들을 지우고 난 다음에 새로 입력을 해도 되지만 안쪽에 보면 스마트 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게 되는데 지금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죠. 자,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모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그 전체에서 찾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프로세스형의 요거를 좀 많이 쓰긴 하는데요. 자, 요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글씨를 입력을 할 때는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목록형처럼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이 부분에다가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안 나온다 라고 할 때는 가운데에 보시면 이런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살표를 누르면 없어지고 또 한번 누르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입력하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은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 그다음에 밑에 클릭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안 됩니다. 포인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파워 1.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만약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다시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포인트 1 뭐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이걸 지우고 싶다 그러면 역시 우리가 글씨 지우듯이 글씨 지우고 위로 올라가시면 바로 지워집니다. 만약에 바깥쪽에서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 얘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쪽에 보면 도형 추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도형 추가라고 되어 있는 거를 뒤에 도형 추가 누르게 되면 도형이 추가가 되고 얘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포인트 바로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우스를 좀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직접 내용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에다 하니까 화면에 꽉 차기도 하고 그래서 좀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은 위쪽에 있는 걸 사용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처음부터 이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번거롭지는 않을 거예요. 익숙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걸로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력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자, 일단 저는 요거로 하고요. 얘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서 해주고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자, 얘를 클릭했을 때 바깥쪽에 나오는 이 부분은 사실 다른 도형이 겹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삽입에 도형에 가서 이런 도형을 가져다 놨어요. 이렇게 자, 가져다 놓으면 위쪽에 나와 있는 거하고 겹치죠. 이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안쪽에 있는 도형하고 겹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고 여기다도 역시 그냥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파워 포인트. 자, 이렇게 하고 엔터 치고 뭐 파워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는데 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얘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끌고 위로 올라갑니다. 자, 끌고 올라가면 이 상태에서 그냥 놨을 때 복사가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복사가 되는 경우인데 이랬을 경우 이제 내용을 바꾸면 되겠죠. 얘를 클릭하고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파워포인트 변화라고 한번 써놓을게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 도형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도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도형 서식이라는 부분이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도형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자, 도형 편집을 선택하고 모양 변경이라는 부분에 가보면 자, 그것에 해당하는 것 중에 내가 원하는 다른 것으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얘를 색깔을 바꾸겠다. 그러면 역시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에 다른 색으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형을 하나 복사를 해놓고 그 도형의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새로 입력을 하겠다. 그러면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그 다음에 원하는 다른 도형으로 얘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얘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놨는데 다른 부분이 생기죠. 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마우스 포인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얘 화살표의 형태를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좀 더 굵게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얘를 클릭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지겠죠. 자, 또 다른 도형으로 뒤쪽도 화살표의 꼬리처럼 생긴 부분. 자, 이거를 한번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 놨을 경우에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씁니다. 파워라고 글씨를 썼고요. 자, 이거를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면 복사인데 막 왔다 갔다 하죠. 컨트롤 쉬프트 같이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얘를 선택한 다음에 도형 서식에 가서 회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회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좌우 대칭. 자, 얘가 상하 대칭이면 글자가 위아래로 대칭이 돼요. 글자도 바뀌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라면 글씨는 다른 형태로 넣어주면 됩니다. 텍스트 형태로. 자, 일단 얘는 좌우 대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좌우 대칭인 경우에는 글자가 좌우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도형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가져다가 자, 얘를 복사를 했어요.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위아래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회전에 가서 도형, 그 다음에 회전에 가서 상하 대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상하 대칭을 했을 경우에 글자가 바뀐다 그랬죠. 그런데 나는 도형 모양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글씨를 이제 다른 형태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자, 글씨를 일단 지웁니다. 컨트롤 A 눌러서 딜리트 눌러서 다 지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안에다가 텍스트를 넣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삽입에 가보시면 도형이라는 부분에 텍스트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로 바깥쪽에다 글씨를 먼저 씁니다. 파워, 포인트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글씨를 클릭해서 옮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옮겨주시면 얘가 이 안에 맞게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두 개의 도형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좌우로 회전을 할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상하 회전을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를 컨트롤 복사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요게 회전이죠. 자, 이렇게 회전을 했을 경우에 얘가 지금 글씨까지 같이 회전이 되잖아요. 근데 글씨는 회전이 안 되게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자, 얘를 클릭하고 컨트롤 A 딜리트 눌렀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가져다가 바깥쪽에다가 파워 이렇게 써준 다음에 얘를 안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시험 보실 분은 도형이 어디에 있는지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니까 삽입에 도형에 갔을 때 특이한 도형들 뭐 이런 거를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한 번씩 클릭해서 만들어 보실 필요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나와 있는 이런 다른 표시가 있다고 그랬죠. 크기 조절하는 거 말고 그래서 얘를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여보면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도형 바꾸는 것도 여러분이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모양이 되는 것을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의 도형에 가서 자, 이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요거를 할 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가져다 놨어요.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자, 다른 표시가 있죠. 자, 노란 이 표시를 가지고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양이었었는데 지금 얘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이 노란색 부분 전혀 다른 모양인데 자, 요거를 가지고 조절을 하시면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컨트롤 쉬프트해서 옆으로 복사에다 놓고 좌우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좌우 회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렇게 두 개가 마치 한 개인 것처럼 보여지죠.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바깥쪽 선이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경우를 한번 해볼까요? 윤곽선 없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하나인 것처럼 보여지죠. 자, 이런 식으로도 얘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이랬을 경우에 여기다 글씨 쓸 때는 한쪽으로 몰리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역시 삽입에 그 다음에 도형에 가서 텍스트 상자를 가지고 글씨를 써서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다 놓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두 개를 잡아서 위쪽에 도형 서식에 그룹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얘가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끌려다니죠. 물론 얘에다 글씨를 쓴다고 글씨가 써지진 않아요. 그룹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글씨를 다른 걸로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처럼 그룹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스마트 아트. 자, 요거를 디자인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보시면 색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색 변경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 다른 색으로 되는지 같은 색에 진하게 흐리게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다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 자, 얘를 선택한 다음에 문서와 가장 일치하는 항목. 그래서 자, 얘를 선택할 때마다 아래쪽이 지금 바뀌고 있죠.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지고요. 얘를 3차원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좀 3차원이 되면서 빛이 비춰진 듯한 광택 처리, 얘는 경사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만화처럼 나오기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스마트 아트의 형태를 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거를 하실 때 여기 가운데 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운데 선이 있어서 그 안을 적절하게 내가 표시를 보면서 넣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럴 때는 보기에 가보시면 여기에 지금 안내선이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안내선이라고 돼 있는데, 자, 눈금자와 안내선이 나는데 눈금자라고 돼 있는 건 위쪽에 이미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화면에 그게 없다 라고 하시면 눈금자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안내선이라는 것도 지금 선택이 돼 있지만 잘 안 보이시잖아요. 여기에다가 안내선을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가운데 선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보여지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옮기면서 어디에다 둘지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해서 이 선을 가져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도형을 넣을 때 위치를 잘 잡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그룹화를 할 거예요. 도형 선택에 가서 여기를 클릭하려고 봤더니 그룹이 안 되고 있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스마트 아트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아트를 Shift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고 없앱니다. 그랬더니 바로 나왔어요. 그룹화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그룹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 아트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따로. 자, 그런데 이제 가끔 그런 질문을 하세요. 자, 얘네를 그룹을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마치 그룹한 것처럼 한꺼번에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애니메이션에 가서 여기에 보면 뭐 날아오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날아오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번호 1번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두 개 다 1번인 경우고 얘네가 전체적으로 선택이 된 상태에서 날아오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자기가 알아서 얘네는 한꺼번에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따로따로 지정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만약에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얘네들만 그룹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기 이걸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나타나기인데 지금 나오는 얘네들은 1번이고 얘네들은 2번이죠. 자, 그래서 순서가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창이 어디 있느냐? 위쪽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창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1번, 첫 번째로 하는 애니메이션이 어떤 거고 두 번째로 하는 애니메이션이 어떤 거다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옆에 보시면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옆에 여기 삼각형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클릭할 때 나타날지 이전 효과 다음에 나타날지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 클릭은 여러분이 마우스를 클릭해야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얘기고 이전 효과와 함께 그러면 두 개가 같이 실행이 됩니다. 이전 효과 다음에 그러면 순차적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효과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게 되면 효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흐리기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원하는 형태대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타이밍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했을 때 라는 부분과 지연을 어떻게 할지 또 반복을 어떻게 할지 시작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옵션들은 위쪽에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옵션들이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위쪽에는 제목을 입력하는 건 뭐 다 아시죠? 파워포인트 스마트 아트 입력까지. 자,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얘네를 애니메이션 혹은 슬라이드 쇼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애니메이션의 상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 모두 재생이라고 돼 있는 거나 아래쪽에 해당하는 거를 누르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실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단축키가 F5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보드에 펑션키 5번을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 슬라이드 쇼라고 돼 있는 부분에 처음부터라고 돼 있는 거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얘가 슬라이드 쇼로 나온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는 조금 잘려서 나올 텐데요. 제가 화면을 축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된 상태에서 자, 날아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방법으로 슬라이드 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슬라이드 쇼 단축키는 F5번이고요. 현재 슬라이드부터 단축키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Shift F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